안녕하세요. 얼리 어댑터 내과 전문의 서울 W내과 대표 원장 정성훈입니다. 요즘에 날이 따뜻해지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다이어트 할 때 반드시 이것은 좀 챙겨 먹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바이타민 D입니다. 비타민 D죠. 비타민 D를 보통 일반 사람들은 햇볕을 잘 쬐면 되고 피부에서 이미 합성이 된다는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챙겨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한국인들이 실제 1년 동안 햇볕에 노출되는 정도를 봤을 때 전 세계 국가들 중에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한국 국민들의 90%가 넘게 비타민 D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햇빛에 노출되는 정도는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 주위에만 둘러봐도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선크림을 굉장히 많이 바르게 되고요. 그리고 실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흐린 날도 비 오는 날도 많고, 우리가 실제로 일광욕을 많이 즐기는 국민들은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비타민 D 수치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비타민 D를 보조제로 먹었을 때와 먹지 않고 그냥 노출하면서 골프를 엄청 열심히 쳤을 때를 비교해 봤는데요. 정말 골프를 많이 쳐서 햇빛을 많이 봤다고 했을 때조차도 제 비타민 D 수치는 매우 낮아져 있었습니다. 비타민 D는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원하시면 기본 검사와 같이 하거나 추가로 검사를 해 드릴 수 있는데요. 비타민 D 수치는 10 미만이면 완전 결핍에 해당하고요. 보통 건강하려면 30을 넘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00을 넘어가면 독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 30에서 50 혹은 50 정도 적정 수준을 맞춰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내가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왜 굳이 비타민 D를 또 먹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종합 비타민에는 비타민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합 비타민은 일반적으로 필수한 양만큼만 들어있고 1일 권장 섭취량을 넘어가는 정도로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무엇보다 더 적극적으로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 외에 비타민 D의 숨은 효능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미네소타 의과대학의 살람 아르시블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해보고 수치를 적정 수준에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이어트의 성공 여부, 체중 감소의 성공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가장 중요한 바이타민 D 수치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타민 D도 동시에 섭취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비타민 D의 숨은 효능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방에 용해돼서 흡수돼서 결국 골격의 형성에 필요한 칼슘을 대장과 콩팥에서 흡수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90% 정도가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매우 부족한데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골다공증 환자 및 비타민 수치가 낮은 일반인들에게 비타민 D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비타민 D를 얻기 위해서 햇빛을 쬐라고 권하지만 아이러니하게 과도한 햇빛에 대한 노출은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고 피부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를 보면서 좀 애매한 표현으로 적당한 노출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애매한 표현이라는 말은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 필요한 햇빛은 손, 발, 얼굴을 제외한 부위에 일주일에 2~3번씩을 노출하도록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노출 정도는 1에서 100%가 되면 화상을 입을 정도의 노출이라고 한다면 4분의 1인 25% 정도의 강도로 노출을 시키도록 권장드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1시간 내에 피부에 화상을 입는 사람이라면 15분간 정도 햇빛을 쬐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노출 정도와 이 비타민 D의 수치를 올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한테 제일 권하는 방법은 피부 노화를 줄이기 위해서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고 팔, 다리는 노출시킨 상태로 산책하는 정도의 시간, 대략 10에서 20분 정도만 햇빛을 쬐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 노른자와 생선을 자주 섭취하시도록 말씀드리는데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고요. 추가적으로 반드시 비타민 D 제제를 구입하셔서 별도로 복용하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영국 트레베디 박사팀이 65세에서 85세에 2686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한 그룹의 비타민 D를 4개월 동안 1만 IU, 즉 하루에 800 IU 분량씩 5년 동안 투여한 경우가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골반, 손목, 척추 골절들이 생길 위험이 3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골절로 인한 사망 위험을 12%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골절과 관련된 뼈 질환 외에도 각종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은 질환의 발병 위험도를 증가시킵니다. 일단 만성신경병성 질환자에서는 노화, 비만, 여러가지 면역결핍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비타민 D 결핍증은 낙상,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암이나 자가면역 질환도 높입니다. 미국의 에모리 대학 에바트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파킨슨 환자는 같은 나이의 건강한 성인이나 알츠하이머 환자에 비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비타민 D를 보충하고 나서 이러한 질환들이 놀랍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인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또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인슐린 작용이 둔해지기 때문에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되고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체중 조절 장치의 기능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지방이 점점 쌓이게 돼서 지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비만, 당뇨, 신장병,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대장암과 같은 질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발성 경화증이나 비타민 D 결핍에 의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린 학생들에게서는 비타민 D가 결핍되게 되면 골격을 형성하는 골격의 석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골격이 매우 약해지는 구루병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쉽게 부러지게 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골화가 미약해서 엉덩이, 척추, 기타 골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D의 독성 증상은 어떤 건지, 얼마 이상 먹으면 안 되는지, 물론 그거를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의 독성 증상은 혈청 25, 수산화 비타민 D의 농도가 12 마이크로그램 per 데시리터 이상인 경우에 나타납니다. 비타민 D는 그 혈액 검사에서 수치로 봤을 때 앞서 말한 30 미만이라면 부족한 거지만 100을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독성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비타민 D가 너무 과할 경우에는 연조직 내에 칼슘을 축적시키고 신장과 심혈관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중독 증상으로는 오히려 식욕 부진을 일으키고 메스꺼움, 근력 약화, 두통, 신장 결석, 관절염, 동맥경화, 고혈압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타민 D의 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양의 비타민 D를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권장 용량에서는 절대 일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비타민 D는 먼저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세포의 성장, 그리고 신경근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면역계를 강화시켜줍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데 도움되고 감기나 독감, 기타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혈압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심장 질환의 위험도를 낮추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했던 숨어있는 효능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지방량이 많은 환자일수록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지방이 비타민 D를 잡고 있으면서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혈중 비타민은 굉장히 감소하게 되고요. 결국 바꿔 얘기하면 비만할수록 비타민 D가 부족한데요. 이런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이 또다시 체지방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만한 사람이 비타민 D가 더 부족하고 비타민 D 부족이 또 다른 비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끊어지려면 체지방을 줄이고 비타민 D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중 감소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서 비타민 D 수치를 꼽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비타민 D를 검사를 해보고 결과를 보면서 비타민 수치를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체중 감소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타민 D의 또 다른 효과로는 놀랍게도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암의 위험도를 줄여주는 데 기여하는데요. 비타민 D가 암세포의 독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D의 일부가 암세포를 발견해서 죽이는 유전자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질환들은 지금도 아직 계속 연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부수적인 기능들은 상당히 앞으로 더 많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관심 갖는 분야인 텔로미어에 관련된 노화와 생명 연장에 관련된 책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비타민 D 섭취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텔로미어 혹은 수명, 생명 연장과 관련된 기능도 계속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부수적인 기능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타민 D의 숨은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95% 효능은 골다공증이라든지 뼈 질환에 관련돼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5%는 앞서 말한 대로 항암 효과도 가지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고 가장 중요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식이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시겠지만 비타민 D를 꼭 챙겨 드셔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얼리어답터 내과 전문의 정성훈이었습니다.